이번 영상은 기업 성장 또는 마케팅 방법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아마존과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인 책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읽고 그 책에서 안내하는 대로 나의 브랜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많은 일들이 오프라인에서 아주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또 있다 해도 어른이 되어서 혼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도움을 주면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데이터가 자산이라고 하죠. 디지털 세상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올린 게시물과 거기에 따르는 팔로워, 좋아요와 댓글은 나의 데이터이고 나의 자산입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의 데이터를 늘려주는 것은 서로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이리빙은 상생이라는 경영이념으로 태어났고 또 그 원칙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룹의 활동이 가장 강력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주 딱 맞는 환경입니다. 하이리빙과 우리 그룹이 제시하는 엔트리 아카데미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들어가고 같이 배우면서 함께 커뮤니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성장하면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토로 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에 합류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50대 이상이 되겠죠.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스토리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무기가 되는 브랜드 스토리에서 책이 제시하는 7단계를 저는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식을 개별 제품 하나하나의 브랜딩에 적용해도 되고 한 권의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 때도 적용이 됩니다. 더 넓게는 지구촌과 우주에 대한 스토리에도 적용을 하면 일관성과 설득력을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7가지 문장 공식을 보시는 것과 같이 도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굳이 이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7가지 문장 공식을 단계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캐릭터입니다. 스토리의 핵심은 주인공이 고객이지 나 또는 우리 회사나 우리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디지털 세상이 어려운 50대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객이 원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은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로 나선 제가 디지털 세상의 비전을 고객에게 알리고 더불어서 디지털 세상에서 함께하면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지금 이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난관에 직면한다입니다.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주인공인 평범했던 가정이 악당을 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악당을 이겨내야만 사랑하는 가족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극적인 스토리일수록 악당은 무자비하고 그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공은 악당을 물리치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우리들은 악당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해서 물리치는 주인공의 필사적인 도전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디지털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악당은 디지털이라는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세상입니다. 디지털 문맹자가 되고 새로운 문명에서 점점 도태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는 활동력 저하, 생산성 저하, 외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문제로서는 두려움, 우울증, 낮은 자존감, 자신감 부족 등이 생길 수 있죠. 철학적 문제로는 과거에 집착하는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존재감이 점점 없어집니다. 세 번째, 가이드를 만난다. 모든 스토리는 주인공이 있고 스토리가 완결될 때까지 주인공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주인공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 또는 회사 또는 제품이 자칫 주인공으로 둔갑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 또는 회사 또는 제품이 고객의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객이 인식할 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고객의 문제를 나도 공감한다는 사례들을 나열해 봅니다. 저는 중동에서 2년 만에 귀국했을 때 스마트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페이스북도 탈퇴를 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전화통화나 문자 전송하는 단순 기능만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스마트폰이 비싸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고객 서비스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 그룹 랜선 줌 세미나 호스트 진행자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획을 제시한다. 고객은 계획을 가진 가이드를 신뢰합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야말로 고객을 헷갈리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과정계획과 약속계획입니다. 여기서 과정계획은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가이드인 내가 계획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을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팅 약속을 잡습니다. 미팅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그리고 사전 준비할 내용,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 이러한 준비 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계획은 고객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스마트폰 앱을 검색하고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안내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참여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행동을 촉구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도 고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행동 촉구를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을 하고 직접 주문하는 것을 실습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이러한 직접적인 행동을 실행을 합니다. 전환적 행동 촉구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압적이 아닌 자발적인 관계로 쌓아갑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멀리 있는 자녀 또는 손주에게 선물하기, 택배로 선물로 보내기 또는 온라인으로 만들어지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세상을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면서 수입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팸이나 피싱,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속성을 파악을 해봅니다. 커뮤니티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련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6번 실패를 피하도록 도와준다. 스토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한 개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악당을 만나서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난관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러가 분명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스토리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가이드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고객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보다 고객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구매 의사 결정에 더 큰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비대면 환경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미팅을 많이 하는데 나는 몰라서 참여도 못한다. 친구들은 멀리 사는 자녀 또는 손주에게 선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보내는데 나는 엄두도 못 낸다. 각종 모임의 회비, 애경사, 축의금, 부조 등 갖가지 송금을 스마트폰에서 나만 할 줄 모른다. 온라인 쇼핑, 금융 업무를 스마트폰에서 할 줄 모른다. 평생 그래왔듯이 온라인 세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나는 소비자일 뿐이다. 새롭게 다가오는 빠르게 맞이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는 점점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실패하는 사례들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이 그만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번째, 성공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 브랜드가 고객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말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브랜드는 성공한 리더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생활이 편리해졌다.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고 나의 계정에 팔로워가 늘어나는 것이 즐겁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알게 된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경험이 소중하다. 함께 여행도 가고 싶다. 등등 좋아질 수 있는 것들 또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결론으로 캐릭터, 즉 주인공이 가이드인 나 또는 우리 회사, 우리 제품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고객이 나를 만나기 전에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야 했고 장을 보기 위해서는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나 마트를 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족, 특히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물어보면 잘 대답도 안 하고 짜증내고 그러한 상황이 겹쳐지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내가 가족들과 소통이 좋아졌고 온라인 주문해서 택배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고객이 나를 만나기 전에는 디지털 세상은 그들과 상관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세상에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관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래의 비전은 없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아 여행 가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은 디지털 세상에서 무력하고 소극적인 사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들아 우리 여행 가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폼에 맞춰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와 똑같은 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편리한 대로 1에서 7번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1등을 합니다. 어른들은 타인이 도와줘야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여준 7가지 문장 공식으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적용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